네, 내 종목 사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피크타임, 보고보고 2부 마지막은 골든타임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의 서전 엠비엔골드 김성현 매니저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골든타임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과 공략주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현 이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샵 2034번으로 김성현 보내주시고요. 혹은 유튜브에 김성현이라고 지금 바로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 혹은 검색이 어려우시는 분들은요. 휴대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링크 타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봐야죠. 어떻게 네.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 주셨는데 네. 또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네.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선 FNG를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돈육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이 중국 쪽에서 물가 상승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 돈육 관련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시장이 이제 이 급락 이후에 반등폭을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이 전체적인 종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인플레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랐다 이것보다도 지금은 뭐 시장 따라서 지금 올랐다. 운 좋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점진적인 상승폭은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선은 2,200원 선입니다. 2,200원 선까지는 수익률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화면에 차트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위에 올라갔다가 좀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네. 여기서 살짝 올라간 흐름입니다. 네, 지금 볼 수가 있네요. 네, 일단 뭐 시장 흐름 자체가 급락이 나타났었던 측면들이 최근에 한 5거래일 전에 급락이 한번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조정폭은 다시 되돌림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마시고 수익률을 확대하는 전략 한 10%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중간중간 우리 김성현 매니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국내 증시는 상방이 열린 것 같은데 뉴욕이 잠시 빠져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시장 흐름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소폭 하락을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제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 반등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좀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미국 증시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이 번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불길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었던 중앙은행들의 급격한 금리 인상 자체는 이 금융시장에 좀 큰 상처를 좀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제 경기 둔화라는 그런 냉각도 이제 냉기도 같이 투입을 했었죠. 인플레와 경기 사이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목적 자체는 지금 이제 물가를 잡는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이미 앞서서 이 경기 침체와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정책 실패를 좀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실패를 좀 반영을 하면서 이 가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죠. 현재 이제 이 블룸버그가 추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 확률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내에 100% 수준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100%요? 것이다. 예,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냉각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물가도 높아 가지고 소비 심리에 대한 어떤 위축도 미국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저축이 바닥난 이 중소득층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카드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측면들도 우리 시장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난주 내내 이야기가 나왔던 게 또 반대 매매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은 그렇다면 이게 시장 경제 침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고가 된다라면은 하반기 내내 모멘텀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건 오늘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긍정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장이 이제 반등 시에는 좀 조정폭의 조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뭐 표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네. 일단 IMF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기준의 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굉장히 좀 낮췄다, 대폭 낮춘 상태입니다. 지금 22년도 기준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3.7% 수준의 경제 전망치를 2.9% 수준으로 낮췄고요. 내년도 네, 23년도 역시나 2.3% 수준에서 1.7%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낮춘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향 조정을 했죠. 하향 조정을 했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국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 역시나 우리 시장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의 3.5%의 수준에 달하는 어떤 직원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약 300명 가까이 감축을 했고 또 이제 JP모건 은행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관련된 어떤 직원들을 수백여 명 지금 감축을 한 상태입니다. 고용 시장이 불안하네요. 그렇죠. 네. 고용 시장이 불안한 거죠. 고용 시장에서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지금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기업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 말 이 골든 타임까지 이 중앙은행들이 물가 통제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정책 전환을 유도를 할 수만 있다면은 증시의 반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물가와의 사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물가와의 사투도 네.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어떤 이슈들도 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도 있긴 하지만은 쉽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증시의 추가 상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증시 상승 시에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겠다. 환율이 1,300대를 다시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 역시도 수출입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환율을 1,300원대에서 지금 바로 높이기에는 좀 더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개입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 이후에는 환율이 다시 이 1,250원, 1,200원대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도 좀 저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달러의 강세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국채에 대한 어떤 수익률, 장기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반등 시 또는 조금이라도 상승할 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의 포트를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현 매니저와 계속해서 오늘의 시장 함께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김성현 이 세 글자 적어서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 영상까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은 나는 잘 모르겠다, 유튜브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죠. QR코드 찍고서 바로 들어오시면 접속할 수 있는 링크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의 종목까지도 알아봐야죠. 네, 오늘의 종목도 말씀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을 꼭 참여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자 같은 경우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KPF였나요? 종목이 제가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하고 몇몇 종목들이 시간의 상한가와 상한가를 장중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목들 흐름은 장중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 제가 모든 시황과 그리고 아침에 장전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다 공개를 해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밴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 공개 방송도 꼭 장중 내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골든타임의 장점이 또 장 시작 전에 하는 방송이 아닙니까? 네. 장 시작 전에 좋은 종목도 받아가시고 종목 AS까지도 함께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종목은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친환경 플라스틱 기업을 제가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태우면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잘 썩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 업체들의 화학업체들의 자원 재활용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이 재생 원료를 2030년도까지 이 30%
이상 사용하게 하는 한국형 순환 경제에 대한 어떤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요, 이 자동차 관련된 어떤 기업이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자동차 부품주로 엮여 있네요. 그렇죠. 플라스틱 범퍼, 콘솔, 뭐 트림류 같은 것들을 어떤 제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에코 플라스틱이 그런 부품들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차량 경량화는 어떤 선도업체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기업 방향성을 잡으면서 이 르노 삼성 자동차에다가 2016년도 기준에서 SM6에다가 뭐 스페어 타이어 이쪽 웨일 제품을 기존 스틸 제품에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벼운 제품으로 바꾼 그런 이력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 사업 목적을 보면은 이 하이퍼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이 테일게이터 중에 초경량 자체 부품을 좀 개발을 하고 이제 부품의 성능, 고도화, 그리고 이 전용 조립 라인을 구축을 해서 연비 향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회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유망 이 테마 자체는 앞으로는 자동차, 이 전장 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여기와 관련돼 있는 이슈에 있는 중심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에코 플라스틱 기업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와도 함께 엮여 있고 그리고 친환경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그렇죠. 이게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이제 폐기물을 금으로 만드는, 금으로 만든 이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이슈화 많이 됐던 게 이 폐기물 업체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KG ETS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KG 스틸과 함께 주가가 막 고공급등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이 쓰레기들을 금으로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시청자분 알아셔야 될 게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유망하다, 미래에도 성장성이 유망하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의 골든타임 종목 에코 플라스틱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시초가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시초가에 들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 가격을 이제 정하니까 이게 매매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갭 상승할 때도 있고 해서 시가에 매수 가능하고, 네. 목표가 2,900원, 손절가는 2,45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목표가 2,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설정보다는 손절가가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손절할까요? 손절 안 되도록 좀 낮췄는데요. 네.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김성현 이 세 글자 적어서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이 종목 계속해서 내가 점검받을 수 있을까? 오늘 시장 역시도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장 공부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 한번 입력하셔서 바로 휴대폰만 갖다 대시기만 하면 접속 링크가 뜹니다.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좋은 종목까지도 알차게 알아갔습니다. 저희는 보고보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